만렙이 분들 중에도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가입 방법을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덱스 거래소가 사실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곳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덱스 가입,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덱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쭉 보시면 팬케이크 스왑, 유니스왑, 스시스왑, DYDX, 클레이스왑 등 전세계 모든 덱스 거래소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때 그곳에 여러분의 정보를 하나하나 넣는 경우도 있지만 네이버 계정으로, 애플 계정으로, 그리고 구글 계정 등으로 회원 가입하기를 누르면 해당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입한 네이버, 애플, 구글의 정보를 불러와서 쉽고 빠르게 회원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덱스가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서 덱스 거래소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마스크, 카이카스, 트러스트 월렛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스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지부터 확인하신 후 해당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지갑을 만드셔야 하는데, 지갑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모든 네트워크를 다 연결할 수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덱스 거래소를 이용하던 일단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이 있어야 하니까 현재 지갑이 없는 분들은 일단 지갑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크로미움 기반의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여기 상단에 메타마스크라고 한글로 검색해보세요. 메타마스크. 구글 검색 기준으로 metamask.io라는 웹사이트가 상단에 나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etamask.io라는 웹사이트가 맞는지 더블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십니다.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가 있죠.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크롬으로 다운로드 할지 파이어폭스로 다운로드 할지가 나오거든요. 크롬이라거나 네이버 같은 크로미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브라우저는 다운로드 크롬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어폭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파이어폭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 웨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크롬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타마스크 페이지가 바로 나오고요. 크롬 웹스토어, 여기에 크롬의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메타마스크 웹사이트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프로그램 제작사 웹사이트에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메타마스크가 네이버 웨일에 추가됨,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아마 크롬에 설치하신 분들은 크롬에 추가됨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새 페이지가 나오면 새 지갑 생성과 기존 지갑 가져오기가 있는데, 이미 다른 PC라거나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는 메타마스크를 불러오고 싶다면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새 지갑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함 누르시고요. 비밀번호,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용할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 체크하시고 새 지갑 생성 누르시면 되고요. 너무 쉽죠? 그리고 지갑 보호하기 영상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저는 일단 내 지갑 보호 권장 누를게요. 바로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 나는. 그리고 비밀 복구 구문 기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뭐 거의 항상 얘기 드리는 거죠. 비밀 복구 구문 공개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메타마스크를 사용할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나의 소중한 코인을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이런저런 코인들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되고, 심지어 화면 캡처해서 이미지로 갖고 계셔도 안 됩니다. 직접 적으세요. 여러분 조금 귀찮긴 해도 12개 단어 직접 적으셔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 하지 마세요. 요게 해킹이 되면 여러분이 메타마스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이 다 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밀 복구 구문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비밀번호도 필요 없어요. 요것만 알면은 다 해킹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놓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순서 3번, 4번, 8번을 물어보잖아요. 그 문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적었는지 제대로 메모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 넣어볼게요. 이게 확인해보니까 대소문자 구분을 하네요. 모두 다 소문자긴 하지만 제가 대문자로 입력을 하니까 틀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지갑 생성 성공, 확인했습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완료 누르시고요. 끝났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 거 이거 뭐지?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네요. 뭐 새로운 소식이 있대요. 이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타마스크는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팬케이스왑, 유니스왑, 뭐 푸코인, 클레이스왑 뭐 이런 여러 가지 덱스 거래소를 이용할 때 해당 덱스 거래소가 어떤 네트워크 기반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메타마스크에도 동일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덱스 거래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메타마스크 지금 제가 회원가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ETH, 이더리움으로 나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메타마스크도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유니스왑을 이용하고 싶다면 메타마스크에서 기본 제공되는 이더리움 메인넷 요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말로 하면 되게 복잡하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유니스왑 들어가 볼까요? 유니스왑, UNISWAP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회원가입하고 싶은 덱스 거래소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유니스왑을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실제로 유니스왑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사고 싶다, 다시 말해 유니스왑 회원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런치 앱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너무 쉽지 않나요? 회원 가입이라는 게 아까 영상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실제로 뭐 이름 넣고 뭐 비밀번호 넣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지갑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회원 가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스타티드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스왑 이더리움 셀렉트 토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가지고 셀렉트 토큰 여러분이 뭐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기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토큰들이 있죠. 이 중에서 뭐 나 이런 걸 사고 싶어 그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요 알파라는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운영됩니다 라고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업비트를 이용할 때에는 현금으로 원하는 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이 위에가 현금이겠죠, 아마도.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에가 아마도 현금일 겁니다. KRW, 현금으로 알파라는 코인을 매수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건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원하는 코인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메인넷입니다. 업비트는 무언가 코인을 사고 싶을 때에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현금 메인넷으로 운영되는 중앙화 거래소가 업비트인 거고요. 지금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코인을 살 수가 없어요. 유니스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가지고 원하는 코인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점이 바로 메인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갑 연결 요거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전 지갑 연결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메타마스크로 할 거냐, 원래 커넥트 할 거냐, 코인베이스 월렛으로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메타마스크가 있지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연결 누르시면 됩니다. 연결 중. 그리고 연결이 됐지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는 뭐 지갑 연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0x 어쩌고저쩌고 여러분의 지갑 주소의 일부입니다. 그 지갑 주소가 나왔다는 거는 연결이 된다는 소리고요. 저는 사실 지금 방금 만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0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면 요 이더리움 개수가 여기 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 토큰 다시 한번 누르시고 원하는 코인 뭐 아무거나 누르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 1개를 가지고 이 ABT라는 코인을 사고 싶다 그러면 1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개 가지고는 지금 현재 9723개 정도의 ABT 토큰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더리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가스비라는 개념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가스비의 원리, 절차, 지금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도지코인을 거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지코인 1000개를 거래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돈이 정확히 도지코인 1000개입니까? 아니죠. 도지코인 1000개 플러스 수수료 몇백원 정도 되겠죠. 맞죠?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 덱스 거래소에서는 현금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지고 어떤 코인을 살 때 얘네들도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흔히 가스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르지만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가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스비는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그 코인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스왑에서는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확히 한 개의 이더리움이 있다면 이더리움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사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더리움이 부족합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왜냐면 가스비,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더리움 한 개가 있다면 아마 0.98? 요 정도를 거래하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왜냐면 가스비가 0.001, 0.001,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쯤으로 가스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스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유니스왑을 통해서 이용하는 모든 거래, 이더리움을 특정 코인으로, 반대로 특정 코인을 다시 이더리움으로 변환할 때에도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비는 어느 정도 몇천 원, 여러분이 덱스 거래소를 좀 많이 이용한다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 20,000원 정도는 남겨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 2,000~3,000원 정도는 남겨두셔야지만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스왑을 이용하는 방법은 끝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건 됐고, 아마 이쯤에서 요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다시 말해 이더리움 메인넷, 요런 문구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다른 기사, 다른 소식을 들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메인넷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운영되는 덱스 거래소는 이제 알겠어. 문제가 없죠.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더리움 메인넷이 아닌 경우는 어떡하지? 대표적으로 팬케이크스왑이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팬케이크스왑 같은 경우에는 BNB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바이낸스에서 만든 코인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타마스크에 BNB 네트워크를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BNB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갑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지갑을 또 추가하는 건 너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소개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메타마스크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BNB 스마트 체인이라고 나오죠. 요게 BSC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BSC, BNB 스마트 체인이니까 BSC라고 합니다. 요거 커넥트 월렛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로 연결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메타마스크, 우리 메타마스크 방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우측에 이렇게 추가하게 되어 있고요. 얘를 추가를 누르시면 또 눌러볼까요? 연결? 그리고 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개인적으로 메타마스크가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메타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건 BNB 네트워크, BSC라고 하죠. BSC 메인넷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BSC 네트워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뭐 숫자 넣고 막 주소 넣고 일레 블라블라블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 지금 이더리움이 아니라 BNB로 쓰네? 그러면 우리가 바꿔줄게 라고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하죠? 네트워크 전환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뾰로롱 뿅뿅 되면서 지갑이 요렇게, 아까는 지갑 연결하라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가 나온다는 소리는 지갑이 연결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서 거래를 하시면 돼요. 팬케이크스왑 같은 경우는 여기 트레이드가 있고 스왑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BNB를 가지고 팬케이크스왑 코인이죠. 요거를 살지 아니면 다른 걸 살지,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아까랑 비슷하죠. 나는 ALP라는 코인을 사고 싶어. 그럼 누르시면 BNB 하나 가지고 233,225개의 ALPA라는 코인을 살 수 있다. 그리고 BNB도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BNB 코인을 단 한 개만 갖고 있다면 당연히 거래가 안 되실 거고요. 거래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BNB 코인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네트워크를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요 퍼즐 모양 누르시면 메타마스크가 있고요. 요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 고정 버튼을 누르시면 메타마스크가 이제 항상 보이실 거예요.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위에 상단 여기 메타마스크 보이시죠? 이렇게 항상 보이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BNB 네트워크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BNB 스마트 체인으로 변경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메타마스크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였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더리움 메인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BNB 네트워크로 바꿨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BNB 스마트 체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BNB를 몇 개 갖고 있는지도 설명이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내가 아까 갖고 있었던 이더리움 어떻게 됐지? 궁금해 하시죠? 그럴 때에는 상단에 있는 이 네트워크 버튼을 누르시고 이더리움 메인넷을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NB가 이더리움으로 바꿨죠. 너무 쉽죠.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저 이더리움 메인넷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 BNB 코인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상단에 메인넷을 BNB로 바꾸시고, BNB로 바꾼 다음에 BNB 코인이 몇 개 갖고 있는지, 그리고 BNB 코인을 통해서 산 코인들이 여기 몇 개 있는지가 쭉 나오실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메타마스크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메타마스크를 처음에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BNB용 메타마스크를 또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클레이튼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클레이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들어가 보면 되지 뭐. 클레이 스왑이 제일 만만하니까 클레이 스왑 들어가 볼게요. KLAYSWAP. 클레이 스왑은 이더리움도 아닌 BNB도 아닌 클레이튼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갑 연결 누르시면 회원가입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카카오톡으로 할 거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아니 나는 메타마스크로 할 거야 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똑같이 메타마스크 연결하냐 라고 나오는 겁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연결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거 체크 다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되네. 클레이튼은 안되네요. 안타깝지만 보시는 것처럼 롱 네트워크라고 나오죠. 클레이튼은 여기 보시면 BNB 그리고 이더리움 요 두 개는 됐는데, 그러면 클레이튼 메인넷도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아까 BNB 자동으로 추가하듯이 클레이튼이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네트워크 추가 누르시면 돼요. 네트워크 추가.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에서 클레이튼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에 추가하는 리스트는 없고,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냥 바로 추가 누르시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동 추가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이름, 새 RPC URL, 체인 ID, 통화기호, 블록 탐색기 이런 걸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그럴 땐 어떻게 하죠? 검색하면 되지. 클레이튼 메인넷 주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클레이튼을 추가하는 그 주소를 넣어놨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저는 뭐 미디엄은 좀 더 공적인 곳이니까 이게 좀 낫겠죠. 그래서 저 이거 눌러볼게요. 꼭 이거를 누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클레이튼 추가하기 뭐 이런 거 누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쭉 보시면 막 설명이 막 되어 있고, 여기 나오네. 네트워크 네임은 클레이튼 메인넷. 그대로 복사하시고 이렇게 복사,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여기에 붙여넣기. 너무 좋죠. 클레이튼 메인넷. 새 RPC URL 볼까요? New RPC URL, 새 RPC URL 똑같은 거죠. 복사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됐죠? 체인 ID 볼까요? 체인 ID도 복사, 붙여넣기. 통화기호가 커런시 심볼이죠. 붙여넣기. 블록 탐색기 URL은 옵션이긴 한데 뭐 옵션이라도 나오니까 복사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넣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 어쩌면 좋지? 성공적으로 네트워크를 추가했습니다. 클레이튼 네트워크로 전환 지금 할지 하자. 그러면 클레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제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추가됐으니까 이더리움 그리고 BNB 그리고 클레이튼 지금 3개가 있는 건가요? 눌러볼까요? 이더리움, BNB, 클레이튼. 맞네. 어쩌면 좋아. 너무 쉬워. 그죠? 됐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클레이 스왑을 가시면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다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여기에서 오류 났잖아요. 근데 오류가 안 나고 이젠 0x 어쩌고저쩌고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클레이튼 가지고 네가 원하는 코인 뭐를 할 거냐, 뭐 클레이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 아주 대표적인 게 아고브죠. 아고브 여기 있네. 눌러가지고 하시면 클레이튼 뭐 예를 들어서 클레이튼 100개, 클레이튼 100개로는 현재 아고브 2102개 정도를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스왑을 딱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이튼 제가 100개를 사는 거지만 실제로 클레이튼 100.5개, 100.6개 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왜냐면 가스비 때문에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방금 클레이 스왑을 이용해서 내가 아고브를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라면, 여러분이 거래소에 갖고 있는 클레이튼을 여기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낼 때 지갑 주소가 어떻게 되지? 지갑 주소 여기 있어요. 여기 상단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복사 완료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당연히 클레이튼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메인넷이기 때문에 클레이튼을 보내는 네트워크가 클레이튼 네트워크도 있고 아마 다른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클레이튼 네트워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볼까요? 이더리움 이렇게 바꾸면 이더리움 주소 여기다 복사하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보낼 때도 당연히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을 보낼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낼 때에는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셔도 돼요. 그거는 선택권이 있죠. 물론 보낼 때 선택하는 네트워크와 받을 때 선택하는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맞춰준다는 전제하에서는 어쨌거나 옵션이 있지만 메타마스크의 그 메인넷에 보낼 때에는 무조건 그 메인넷의 네트워크로 보내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BNB는 BNB 네트워크로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클레이튼은 클레이튼 네트워크로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주소랑 BNB 네트워크 주소랑 클레이트 네트워크 주소가 보통은 코인이 바뀌면 주소도 바뀌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동일한 클레이튼이라고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바뀌면 또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자, 메타마스크의 특징은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하셔도 여기 상단에 있는 요 주소 있죠? 0x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실제로 코인을 받기 위한 주소, 그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됐죠?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요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더리움 메인넷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메인넷 기반으로 되어 있는 유니스왑을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코인 보내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고브가 막 엄청 뜰 것 같아. 그래서 클레이튼 네트워크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클레이튼을 요 메타마스크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주소를 딱 복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더리움 주소랑 똑같은 거라. 그러면 불안하죠. 어떻게 이더리움 주소랑 클레이튼 주소랑 같을 수가 있지? 네, 메타마스크는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요 정도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죠. 덱스 거래소를 연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이거보다 쉽고 상세하게 설명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이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코인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코인을 거래하실 때에는 처음에는 아주 소량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수량을 거래하시길 바란다는 주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오늘의 덱스 거래소 이용하는 방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이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